KBC 광주방송이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광주 전남 지역의 총선 여론조사 결과 광주 전남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상당수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남 완도 진도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고 전남 동부권에서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우세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전도 눈에 띄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의 경쟁력이 특히 전남 동부권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한 자릿수 지지를 얻은 다른 지역구와는 달리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과 을은 모두 두 자릿수의 선호도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주당 지지층은 당내 계파 갈등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 과제로 선택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리스크를 선결 과제로 꼽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저희 KBC는 6개월에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 대비해 주요 격전지로 분류되는 광주와 전남의 선거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출마자들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추석 민심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최대 격전지인 광주 서구을과 광주 동남 갑을 선거구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곳 모두 현역 지역구 의원보다 원외 인사들에 대한 선호가 높았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서구을은 한국의 희망 양향자 현 지역구 의원에 맞서 비례대표 민주당 김경만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그리고 천정배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이 대거 출마합니다. 전체 후보 선호도에서는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22.9%, 천정배 전 의원 14.8%로 두 사람이 오차 범위 내 선두권입니다. 이어 강은미 정의당 의원 10.7, 최회용 전 후보 7.6%였고 지역구 현역 양향자 의원은 7.5%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는 양 위원장 27.7, 천 전 의원 22.7%로 격차가 5%포인트로 줄었고 김경만 8.7, 최회용 7.7% 순이었습니다. 광주 동남갑은 민주당 원외 인사 2명이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진욱 현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 25.3%,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 20.8%로 나타나 오차 범위 한 4.5%포인트 격차입니다. 지역구 현역인 윤영덕 의원은 12.3%에 그쳤고 문상옥 현 국민의힘 동남갑 당협위원장 6.0, 문정은 현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3.5% 순입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도 양상은 비슷합니다. 정진욱 특보 28.7, 노형욱 전 장관 23.8%로 오차 범위 한 접전이었고 이어 윤영덕 의원 14.7, 그리고 유동국 전 원장 5% 등입니다. 광주 동남을은 김성환 전 동구청장이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후보 선호도에서 김 전 구청장이 27.9%로 가장 앞섰고 이병훈 의원은 13%를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의 격차는 14.9%포인트로 오차범위 바뀝니다. 이어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이 8.9, 노희용 전 동구청장이 7.4, 이정락 위원장 7.0, 그리고 김미화 진보당 시당 보건의료위원장 5.4% 등입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도 김성환 20.7, 이병훈 10.2, 안도걸 7.8% 순으로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김 전 구청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이어서 광주 서구갑과 광산갑 살펴봅니다. 두 지역에서는 모두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이용빈 의원이 후보 선호도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인 민주당의 심장 광주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교체 여론이 높지만 서구갑과 광산갑에서는 물갈이론이 힘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갑 재선 의원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내년 총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23.1%의 지지를 얻어 12.9%의 강의원 민주당 당대표 특보를
10.2%포인트 앞섰습니다. 송 의원은 대부분 계층에서 우위를 보인 가운데 40대, 50대, 70대 이상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공천 표심을 읽을 수 있는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도 송 의원은 선두를 달렸습니다. 송 의원은 26.4%의 지지로 김명진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과 강유원 특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질렀습니다. 현역 의원의 강세는 광산갑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이용빈 의원은 30.3%의 후보 선호도로 박균택 법무법인 광산 대표 변호사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용빈 의원이 30.3%, 박균택 변호사가 23.5%, 이용섭 전 시장이 17.2%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용빈 의원과 박균택 변호사는 오차 범위 내 차이였습니다. 이 의원은 여성, 18세 이상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박 변호사는 남성, 18세 이상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이어서 전남권 살펴보겠습니다. 해남 완도 진도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고, 전현직 의원 5명이 몰린 목포에서는 오차 범위 내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남 동부권에서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우세 또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전도 눈에 띄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해남, 완도, 진도 지역 유권자들에게 가장 선호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47.1%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어 윤재갑 민주당 의원이 17.4%, 정의찬 민주당 당대표 특보가 12.5%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도 박지원 전 원장이 52.4%로 선두를 달렸고 윤재갑 의원이 16.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 5명이 몰린 목포는 최대의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현역인 김원희 민주당 의원이 18.4%, 배종호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이 17.2%,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3.5%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두와의 오차범위 밖으로는 윤소하 전 국회의원 9.5%, 김명선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 5.3%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의 경우 김원희 의원 24.7%, 배종호 부위원장 23.6%로 1.1%포인트 차이의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지역에서는 현역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19.4%로 우세를 보였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13.9%로 소 의원과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도 소 의원이 23.1%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민주당 당대표 특보와 손훈모 변호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 역시 현역 의원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24.6%로 오차 범위를 벗어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이정현 전 국회의원은 13.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현주 진보당 광양시 위원장은 11.5%로 이 전 의원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경우 선호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답변이 무려 27.7%에 달했습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역시 서 의원이 31.9%로 가장 높았고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 12%, 이용재 전 전남도의회 의장 8.7% 등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그렇다면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 극복 과제로 당내 계파 갈등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각각 1위와 2위로 선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리스크를 선결 과제로 꼽았는데요. 총선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겠냐는 질문에는
양당 지지층 모두 현 지도부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박성호 기자입니다. 광주 5개 선거구의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극복해야 할 핵심 과제로 당내 계파 갈등을 47.7%로 가장 높게 꼽았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남 4개 선거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의 총선 승리 핵심 과제를 당내 계파 갈등으로 꼽은 답변이 55.1%로 가장 많았고 광주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당 지도부에 대해서 묻자 광주 5개 선거구 민주당 지지자 절반이 현 지도부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답변은 33%였습니다. 전남 4개 선거구 민주당 지지자도 현 지도부 체제를 지지하는 답변이 52.9%, 비대위 체제를 희망한다는 답변이 31%였습니다. 광주 5개 선거구 국민의힘 지지층이 꼽은 핵심 극복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리스크로 24.9%였습니다. 전남 4개 선거구 지지층의 응답에서도 국정 리스크가 22.1%였으며 광주에서의 조사 결과와 달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답변 비율이 높은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 지도부 체계에서 총선 승리를 전망하는 질문에 광주 5개 지역구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5.9%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전남 4개 선거구에서도 긍정 답변이 68.7%, 부정 답변이 25.6%였습니다. 지지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질문에서도 광주 5개 지역구와 전남 4개 지역구 지역민 모두 정책과 인물, 도덕성, 정당, 연고 순으로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22대 총선 정당 투표는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광주 5개 선거구와 전남 4개 선거구가 각각 62.8%, 62.9%로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보다 낮았습니다. 각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총선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는 특히 전남 동부권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한 자릿수 지지를 얻은 다른 지역구와는 달리 춘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을 지역 모두 두 자릿수의 선호도를 기록하며 경쟁력을 확인했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권은 호남에서도 유독 여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국민의힘 서진 정책의 거점이라고 불릴 만큼 여당이 공들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전남 동부권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 모두 두 자릿수의 선호도를 기록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에서는 전당대회 출마 등으로 인지도를 높인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13.9%의 선호도를 기록했습니다. 현역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는 불과 5.5%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안에서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에서도 국민의힘 후보인 이정현 전 의원이 두 자릿수의 선호도를 기록하며 선전했습니다. 특히 이 전 의원이 보수정당 첫 호남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재선까지 한 순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이 전 의원은 순천시 해룡면에서 현역인 서동용 민주당 의원을 겨우 2.4%포인트 차로 추격하며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호남의 몇 안 되는 여야 각축장이 될 전남 동부권에서 천하람 위원장과 이정현 전 의원의 경쟁력이 확인됐다는 평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집단 폐사한 비둘기 사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 지자체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광주서구청은 지난 17일 서구 풍암동의 한 근린공원에서 집단 폐사한 채 발견된 비둘기 사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보건환경연구원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구청의 정밀 분석 의뢰를 받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비둘기 사체에서 농약 성분인 카보퓨란이 치명적인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의 사무장 한방병원을 함께 운영하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등
72억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한의사 A 씨와 비의료인 B 씨 등을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교통사고 등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택시기사 등을 병원에 소개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회당 수십만 원씩 모두 1억 2,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병원 직원과 택시회사 영업부장 등 21명도 송치했습니다. 상시 가뭄 지역인 완도 보길도와 노화도의 용수 부족난이 5년 안에 해소될 전망입니다. 완도군은 한국수자원공사와 보길 노화 급수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시행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해남 광역 분기점에서 노화읍까지 해저 관로를 통한 광역 상수도 공사를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기본 실시 설계에 들어가는 이 사업에는 총 679억 원이 투입됩니다.